50분이라 아주 자주 나오는 메뉴는 아닌데요. 나왔을 때 굉장히 유리한 메뉴 같아요. 그래서 다른 품목보다 합격률이 조금 높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시험 시간은 50분. 요구사항 보겠습니다. 채소, 소고기, 황백, 지단의 크기는 0.3, 0.3 길이 5cm로 써시오. 호박은 돌려깎기 하여 0.3, 0.3 길이 5cm로 써시오. 청포묵의 크기는 0.5, 0.5 길이 5cm로 써시오 라고 써있는데 청포묵 같은 경우는 데쳤을 때 조금 커져요. 그래서 조금 작게 써신 다음에 완성하는 게 조금 예뻐요. 두께에 맞춰서 썬다고 해서 점수를 막 많이 깎는 건 아닌데 얘가 두껍게 썰었을 때 완성 접시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0.4cm 두께 정도로 썰어서 데치면 조금 커진다는 거. 자, 소고기는 고추장 볶음과 고명으로 사용하시오. 담은 밥 위에 준비된 재료들의 색을 맞추어 돌려 담으시오. 여기서 색을 맞춘다는 것은 유사한 색끼리 겹쳐지지 않도록 담으라는 뜻이에요. 볶은 고추장은 완성된 밥 위에 얹어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급재료 목록 보겠습니다. 쌀은 30분 정도 불린 쌀이 나오는데 쌀은 세척하지 않은 쌀이 나오기 때문에 불린 쌀이지만 세척을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불려주세요. 그냥 놔두면 감독들이 봤을 때 세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아예 그릇을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불려주셔야 밥이 양이 많습니다. 애호박, 도라지는 이렇게 찢은 도라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진 도라지가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 모양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쓰셔야 되세요. 자, 고사리, 청포묵, 소고기, 달걀, 다시마. 다시마가 지급재료에 나오면 여기 재료판에 그냥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비닐에 담아서 놔두시는 게 좋으세요. 안 그러면 젖어서 튀겼을 때 화상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고추장, 식용유, 대파, 마늘, 진간장, 설탕, 깨소금, 후추, 참기름, 소금 이렇게 지급 재료가 나와 있네요. 자, 재료를 받으시면 먼저 세척부터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는 세척을 해놨고요. 쌀만 세척을 안 해서 쌀을 3번 정도 세척을 한 다음에 볼에 옮겨서 놔둘게요. 이 볼에 옮기는 이유는 감독들이 봤을 때 세척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적어도 3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셔야 되세요. 쌀은 체에 받쳐서 세척을 하셔도 되시고요. 저처럼 큰 볼에 담아서 세척을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세척을 해놓으시면 물이 맑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감독들이 볼 수 있게 세척한 거 옆에 놔두시면 되는데 혹시 시험장에서 좁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되세요. 그러면 감독들이 한 번씩 들어보면서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보일 수 있게 여기 옆에다가 한쪽에 놔둘게요. 자, 물은 끓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핏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핏물이 있는 채로 두시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서 놔둬주시고요. 핏물 있는 그릇은 치워주세요. 자, 청포묵 옮겨주시고 달걀도 깨지지 않게 한쪽에 올려놔주세요. 자, 호박 정리해주시고요. 다시마 젖지 않게. 자, 마늘은 꼭지를 떼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재료판에 바로 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저는 세척한 거니까 한쪽에 재료판에다 바로 쓰시지 마시고 한쪽에 옮겨놔 주세요. 고사리 같은 경우도 너무 두꺼운 게 나왔으면 이렇게 반을 갈라서 찢어주시면 조금 얇아요. 얇은 건 그냥 쓰시고요. 두꺼운 것만 살짝 하시면서 이때 고사리가 딱딱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세요. 또는 뜨거운 물에 넣어서 불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불려진 고사리가 나오지만 혹시라도 불려지지 않은 게 나왔을 때는 뜨거운 물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면 좀 더 빨리 불어요. 만져보셔서 단단한 것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양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폐기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정리하셔서 5cm 크기로 아예 저는 정리를 한 다음에 접시에 담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지저분하니까 재료가 많으면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재료가 적었을 때는 접시 안쪽으로 숨겨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접시 위에 자, 주변 정리를 해 놓으시면서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밥을 먼저 하시면 안 되세요. 청포묵 데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포묵을 데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채를 한쪽에 갖고 와서 썰어서 바로 올릴게요. 이렇게. 청포묵의 길이는 몇 센치? 5cm.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삐뚤어진 곳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께는 0.4cm 정도 되게 썰게요. 얘네들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3개나 4개 정도 겹쳐서 써셔도 되시고요. 얇은 것들은 조금 말랑말랑한 것들은 손이 미끄러워지니까 조심하셔야 되세요. 끝에 부분 정리해서 주시고 0.4cm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체에다가 옮길게요. 체에다가 옮겨놔 주세요. 바로. 자, 그 사이에 물이 끓기 시작을 했으면 저는 체에 받쳐서 흔들어서 씻어주세요. 흔들어서. 자, 넣었다 뺐다를 해주셔야 조금 얘네들이 빨리 투명해져요.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아까 분명히 0.4cm로 썰었는데 엄청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말랑말랑해지고 투명해졌으면 얘는 다 데쳐진 거예요.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빨리 되세요. 자, 얘는 세척해서 수분을 제거할게요. 이렇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옮겨서 자, 바로 소참 양념을 하겠습니다. 소금 약간과 참기름, 소금 살짝, 참기름 살짝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데칠 것들이 있어요. 데칠 거는 도라지, 호박이 있는데 도라지를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찢은 도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얘네들을 5cm로 잘라주세요. 자, 앞쪽에 지저분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 5cm 크기로 재단, 5cm 크기로 재단 하신 다음에 지저분한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얘네들을 0.3cm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찢은 도라지가 나오면은 더 써시는 게 힘드세요. 어쩔 수 없으세요. 얘네들 찢은 게 나왔으면 얘네들을 조금 먼저 5cm로 만들어서 편을 썰어 주세요. 자, 도라지 손질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도라지 먼저 편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편을 먼저 썰어주시는 게 편하세요. 두께가 한 0.3cm 정도 될 수 있게. 길이는 손 조심하시고. 굳이 이렇게 찢은 도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세요. 통도라지가 나왔으면은 껍질을 벗기고 편을 써신 다음에 써시면 되겠죠. 오늘처럼 찢은 도라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5cm로 먼저 맞춰주시고 편을 맞춰주세요. 시험장에서 얘네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때는 조금 요령껏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시간 안에 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편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사이즈가 맞게 하나씩 썰려고 그러면 힘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편을 먼저 썰어서 길이는 아까 맞춰놨기 때문에 저는 자, 손 조심하시고선 얘네들을 0.3cm로 썰어주세요. 너무 도라지 써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시간 안에 못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보셔갖고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자, 도라지는 절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놓으셔야 되세요. 도라지 0.3cm 굵기로 썰어서 소금물에 절여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도라지는 조금 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면서 써셔야 되세요. 이렇게 손 조심하시면서 사이즈 안 나오는 것들은 폐기하시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셔서 두께가 안 예쁜 것들은 손질을 더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시간이 없어요. 자, 저희가 계란 깨는 찬기에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접시에다가 그냥 절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청포묵도 소금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찬기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도마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호박까지 썰어놓고 저는 밥을 할게요. 자, 호박 길이 몇 cm? 5cm. 자, 호박이 나왔으면 좁은 면이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얘는 한 조금 두꺼워서 겹 반 정도만 썰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손 조심하시면서 밀었다가 당겼다가
힘을 꽉 주고 써시는 게 아니에요. 살살살 밀었다가 당겼다가. 자, 살짝씩 밀었다가 당겼다가. 조금 두꺼워져요. 그럼 살짝 그 부분만 포를 뜨시면 되세요. 이렇게 저는 한 번 반 바퀴만 더 썰게요. 호박이 굉장히 단단하네요. 오늘 거는 이렇게 썰어서, 만약에 두께가 안 맞아요 하시면 이렇게 해서 포를 조금 떠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두께 0.3cm 정도 되게. 저 여기를 봤더니 옆에가 조금 길어 보여요. 살짝만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썰고 나서는 정리하기 힘드니까 먼저 여기서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결을 끊어서 써시면 안 되세요. 결대로 썰어 주셔야 돼요. 결대로. 손 조심하시고요. 끝에 남았을 때는 얘네들을 같이 썰려고 그러면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끝부분은 손 조심하셔서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정리 하시고 나서, 자, 소금 넣어주시고요. 자, 물 넣어주시고요. 그냥 한 볼에 같이 놔두셔도 되세요. 이렇게. 자, 절이는 것들 먼저 준비해 놓고 나서, 자, 밥 할게요. 쌀 수분 제거를 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체에 받치신 다음에 행주로 이렇게 밑에 물기를 좀 빼놓으세요. 자, 냄비 물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수분이 빠졌겠죠. 이렇게 체에 받쳐놨으니까. 쌀이 얼마큼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냄비에다가 수분을 정리한 쌀을 계량을 해볼게요. 자, 냄비 안 떨어뜨리려고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일부러 냄비 안에다가 계량을 한 이유는 떨어진 쌀까지 다 사용하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두 알은 밖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살짝 재워봤더니 딱 한 컵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량의 물을 넣을게요. 그래서 잘 안 불려주신 경우는 쌀이 좀 양이 적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을 때 최대한 조금 오랫동안 물을 담가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한 컵에 물을 넣었고요. 가스레인지가 조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잘 편편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 센 불, 호화 시간이 적어도 2분에서 3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호화 시간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2분에서 3분. 밥하실 때 신경을 꼭 쓰셔야 되세요. 그 사이에 마늘 다져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마늘이 2개나 나왔네요. 다 다져 주셔야 되세요. 자, 앞쪽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조심하시고. 먼저 편부터 썰고 나서 저는 다지겠습니다. 자, 지금 1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마늘을 다지면서 밥이 소화가 잘 되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자, 편 썰었으면 저는 이렇게 써는 게 편한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편하게. 꼭 제 방법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끓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럼 불을 조금만 줄여서 넘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직 2분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을 완전히 줄이시면 안 되세요. 조금 중강불에서 넘치지만 않게. 자, 이때 조금 무거운 그릇들을 올려주시면 얘네들이 조금 물이 빠지지 않겠죠? 지금 약 조금만 더. 자, 마늘 다지시면서 보세요. 저는 지금 2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 팔팔팔 끓었으니까 불을 조금만 줄여서 8분 정도 하겠습니다. 마늘 2개 주어졌기 때문에 다 쓰셔야 되세요. 자, 끝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조금 정리해 주세요. 마늘은 아주 곱게 하실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곱게. 마늘이 곱게 됐으면 한쪽에 옮겨놔 주세요. 도마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도마에 마늘이 있는 상태로 그냥 쓰시면 안 되세요. 진액이 있기 때문에 도마도 한번 닦아주세요. 대파가 많이 나왔을 때는 속대로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으로 잘라서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분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6분 정도. 자, 화구가 살짝 앞뒤로 살짝씩 불을 보셔야 되세요. 자, 불 조절하시면서 대파는 최대한 곱게 채를 썰어 주시고 다져 주셔야지만 얘네들이 예쁘게 나와요. 자, 옆에 있는 것들 긁어서. 자, 저는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대파도 정리해서 준비해 주세요. 도마 정리 한번 해주세요. 고기 양념이 필요하죠. 자, 고기 양념은 간설파마 흑개참이에요. 자, 불도 조금 한 번 더 옮겨 놓을게요. 오늘 간장량이 깎아서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설탕은 반 작은술 못되게, 설탕, 간장도 한 작은술 못되게, 한 큰술 못되게, 큰술이에요. 반 큰술 못되게, 한 큰술 못되게, 간설, 파마. 자, 저는 고사리 양념까지 같이 하고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넣을게요. 깨소금, 참기름. 자, 고사리에도 후추가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안 넣으려고요. 고사리는 고사리 향이 있어야 되니까. 자, 놔주시고 이쪽에다가 후추만 살짝 양념을 해 놓을게요. 후추, 고기 양념 만들어 놨고요. 자,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기 핏물 제거한 고기 있죠? 자, 저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기름기 제거해 주세요. 하고 사력 보시면서 기름기가 있으면 써는게 힘드세요? 그래서 지금 딱딱딱 소리가 나니까 혹시 불이 너무 세면 조금 줄여놔 주세요. 자, 아직 3분 정도, 2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고기는 여기 모양이 안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불이 꺼졌어요. 불을 살짝 아주 약하게 놔뒀습니다. 시험장 화력이 자꾸 꺼질 수 있어요. 가스불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되세요. 고기 길이가 오늘은 조금 짧게 나와서 저는 그냥 쓸게요. 별대로 썰어주세요. 별대로 썰어주세요. 고기는 조금 두꺼운 거는 약고추장에 들어갈 거예요.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시면서 자, 고명으로 들어갈 고기, 그 다음에 약고추장으로 들어갈 고기 준비해 놓을게요. 자, 약고추장에 들어갈 고기는 고명 고기가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쓰시면 되세요. 자, 저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계속 불 꺼놓으시고 뜸을 들이는 동안에 준비를 할게요. 자, 고기 입자가 이렇게 잘 떨어지도록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기 양이 굉장히 적고 양념은 좀 많아요. 그래서 양념을 다 쓰시면 안 되시고 살짝만 넣어주세요. 양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진 고기에는 파마늘은 넣지만 간장 양념은 안 할 거예요. 간장 양념을 하게 되면 약고추장이 너무 까매져요. 그래서 한쪽에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 저 오늘 재료에 양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써줄게요. 그럼 약고추장도 좀 맛이 있겠죠. 파마늘이 적을 때는 안 쓰지만 파마늘이 충분히 있으니까 파마늘, 그 다음에 참기름 정도만 살짝만 해서 밑간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필요 없는 것들 도마 세척 한번 하고 와야 되겠죠. 고기 만졌으니까. 자, 도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얘도 살짝 옮겨 놓을게요. 자, 행주도 한번 정리해서 놓으시고요. 그 사이에 도라지가 잘 절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행주도 깨끗한 면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야들야들하게 잘 절여졌는지 너무 나몰라라하게 갖고 계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밥을 한번 볼게요. 주걱에 물을 한번 묻혀주시고요. 밥이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밥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자, 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밥알을 하나 정도 꺼내서 뭉개보시면 되세요. 자, 아직 저는 조금 더 뜸을 들여야 되지만 이렇게 밥을 뭉갰을 때 심지가 없으면 밥이 잘 됐거든요. 얘는 조금 호화가 될 수 있도록 놔주시고요. 자, 그 사이에 도라지랑 호박이 잘 절여졌으니 세척을 해서 준비해 놓을게요. 얘는 짜니까 조금 이렇게 세척하신 다음에 물기를 정리해 주세요. 자, 도라지 같은 경우는 조금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쓴맛을 뺄 수 있도록. 얘는 어디서? 개수대에서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해서 쓴맛 빼주시고요. 간장이 있는 양념들이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간장이 있는 양념들이 섞이면 얘네들이 나중에 하얀색 재료들이 까맣게 변해요. 자, 도라지도 수분을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대파랑 마늘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여기 양념에 마늘과 파를 양념을 할게요.
요거는 한다고 해서 뭐 점수를 되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라지 양념도 이렇게 있으니까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자, 계란부터 조금 깨놓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란을 깨놓고 나서 지단을 붙여놓고 또 재료들을 볶을게요. 달걀이 굉장히 싱싱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깨먹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름이라서 달걀이 약해요. 이렇게 해서 살짝 끊어주시고요. 흰자가 조금 들어가야 지단이 예쁘게 붙여져요. 흰자 살짝 넣어주세요.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자, 소금 약간을 넣고 나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소금 약간. 알끈도 정리해주세요. 알끈 정리. 자, 흰자는 계량 스푼을 끊어서 자, 거품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편하세요. 안 그러면 거품을 다 정리해야 돼서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끊어주세요. 자, 노른자는 젓가락으로 섞어주시는 게 빠르세요. 젓가락으로 섞으면서 보시면 알끈이나 막이 있었던 데는 안 섞여요. 그것들은 조금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노른자는 마르지 않게 덮어서 한쪽에 놔주시고요. 다시마는 젖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마가 젖으면 잘 안 튀겨져요. 면보로 살짝만 털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털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팬 작업해야 돼요. 팬 작업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저는 지단을 먼저 붙여놓고 할게요. 팬이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줘야 되세요. 팬에 온도가 없으면 얘네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끊어서 거품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품 정리해 주시고요. 노른자는 섞어서 이렇게 젖은 행주에 이렇게 톡톡 쳐주시면 거품 없어져요. 자, 팬이 조금 코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 정도 코팅을 할게요. 계란 노른자 섞었기 때문에 지단 온도 확인하실 때 한번 구웠을 때 바로 이렇게 하얀색이 나와야 되세요. 그리고요. 불 다시 한번 켜서 자, 팬 달궈주세요. 들어가자마자 지단은 하얘야지 시간이 덜 걸려요. 자, 저는 지금 잠깐 불을 꺼놨습니다. 가스레인지 온도가 있기 때문에 렌지에 올려놓으면 팬에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쓰셔야 되세요. 무조건 불을 켜놓는 게 아니라 불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셔도 돼요. 지단에 두께 맞춰주시고요. 자, 들어간 건 흰자부터 들어갔지만 수분이 적은 노른자가 먼저 익는다고 했어요. 노른자는 다 잘 하시는데 흰자를 좀 못하세요. 그래서 흰자를 올려놓고 잠깐 불을 꺼놓으셨다가 온도 확인하신 다음에 살짝 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하고 팬 받쳐서 뒤집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단을 붙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 프라이팬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재료들이 올라가야 돼요. 자, 잠깐 불 꺼주시고 얘네들 좀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볶을 애들을 한꺼번에 갖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익었으면 이렇게 해서 올려놔 주시고요. 자, 기름이 많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2큰술 정도만 자, 이렇게 했을 때 2큰술 정도가 될 수 있게 넣고요. 자, 이 기름은 제가 활용을 할 거예요. 다른 재료 볶을 때. 그래서 여기 저희 계량컵에 물기 싹 정리하시고 여기 기름 부을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살짝 온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때 손에 물이 묻어 있거나 젓가락에 물이 묻어 있거나 다시마가 젖었을 때 화상 입으세요. 자, 이렇게 온도 한번 확인하시고 젓가락 넣었을 때 온도가 충분히 올라와야 되세요. 자, 저희는 다시마가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 조금 뜯어서 온도 확인하고 넣으시면 좋겠죠. 자, 팬 갖고 오셨을 때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바로 넣었더니 뜨지요. 그럼 이 온도 맞아요. 자, 이 온도가 됐으면 자, 던지지 마시고 밀어서 팬을 기울여서 쓰시면 되겠죠. 자, 다시마 부각을 충분히 바삭바삭하게 익힐 수 있도록 자, 너무 높은 온도 안 되세요. 너무 낮은 온도도 안 되세요. 자, 다시마 부각이 이렇게 바삭하게 익혀지면 이 기름을 활용해서 다른 재료들을 볶을게요. 이제 불 꺼주시고요. 자, 기름을 털어서 키친타올에 올려서 기름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기름 빼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볶을 재료들을 모두 다 앞으로 갖고 오세요.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서
준비를 할게요. 자, 기름 온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팬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시니까요. 지금은 온도가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도라지를 볶겠습니다. 저는 아까 파마늘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파마늘을 넣었어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세요.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볶으실 때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타지 않게. 도라지는 조금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쓴맛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참기름 약간만 넣을게요. 대파가 마늘이 지급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라지 나물 할 때처럼 얘네들 같이 볶은 거고요.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집에서는 여기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면 쓴맛을 좀 잡아주는데 시험장에서 잘못하시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쓴맛을 좀 나는 도라지가 너무 써 그러면 설탕 약 지급재료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무방하세요. 자, 이렇게 도라지가 투명해졌으면 한쪽에 건져주시고요. 이때 파마늘이 조금 지저분하게 있으면 한번 키친타올로 닦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호박, 청포묵은 안 하셔도 되세요. 연기가 나지 않도록. 자, 기름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기름이 너무 적으면 맛이 없어 보여요. 살짝 기름이 반질반질할 수 있을 정도로. 자, 흰색인 도라지 볶아주시고요. 초록색인 호박 볶아주시고요. 호박이 야들야들하게 볶아지면 막 타려고 그래요. 색깔이 났는데 얘가 덜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불을 끄고 팬에서 조금 더 볶아주시면 되세요. 자, 너무 오래 볶으면 이게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망가지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새파랗게 됐으면 자, 옮겨놔주세요. 펼쳐서 조금 식혀주세요. 자, 아까 양념에는 고사리가 있는데 요거를 부어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짜서 놔주세요. 손으로 짜라는 게 아니라 국물을 조금 놔두고 얘네들 다 넣으시면 막 팡팡 튀어요. 자, 마늘하고 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볶아줘야지 안 그러면 아려요. 자, 호박이 식었으면 한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자, 볶아놓은 고사리 옮겨놔주세요. 저는 팬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고기까지 볶아서 준비를 할게요. 자, 고명으로 올라가는 고기는 젓가락으로 털어서 볶아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빨리빨리 자, 팬을 전체를 다 써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한쪽이 타요. 고기가 낯장낯장 돌아다닌다 하면은 불을 조금 키워서 볶아주시다가 연기가 나요. 꺼서 여열해서 볶아주세요. 자, 이때 밥이 너무 식어버리면 안 되세요. 그래서 밥을 맨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고기까지 볶아졌으면 접시에 웬만하면 같이 두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재료를 빼먹고 담으세요. 약고추장은 기름이 아주 많으면 안 드세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주걱을 이용해서 볶을 거고요. 자, 물이 한 큰술 정도가 필요해요. 물 한 큰술, 고추장, 그 다음에 설탕까지 필요하네요. 오늘 저는 약고추장 고기가 조금 적어서 파마늘도 같이 해서 넣습니다. 자, 주걱을 이용해서 주걱으로 끊어주듯이 젓가락으로 볶으시면 얘네들이 나짝나짝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걱을 이용하셔서 해주시면서 볶아주세요. 거의 다 익었을 때 고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익었을 때 얘네들을 불을 잠깐 꺼주시고요. 자, 설탕 반 큰술에서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으세요. 저는 반 큰술만 넣었어요. 물 한 큰술 들어가야 되세요. 자, 고추장 한 큰술. 자, 저는 좀 수북하니 한 큰술이에요. 주어진 재료 양 다 쓸게요. 자, 이때 계량 스푼으로 볶으시면 안 되시고요. 꼭 주걱으로 볶아주세요. 코팅이 벗겨져서 음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기가 거의 익었을 때 설탕 한 큰술을 조금 못되게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고추장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물은 팬을 전체를 활용해 주세요. 윤기가 안 나면 참기름 약간 넣어주시는데 저는 윤기가 잘 나기 때문에 참기름은 안 넣을 거예요. 중약불에서 조금 볶아주셔야 얘네들이 윤기가 잘 나요. 자, 이렇게 볶아서 지금 한 번씩 엉기는 상태예요. 요 정도 엉기는 상태가 되면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저는 요 정도 잘 볶아졌네요. 그래서 혹시 고기가 너무 적다 그럴 때는 양념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쪽으로 모아 오셔서 그냥 놔두시면 여기서 말라버리거든요.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저는 그릇을 옮겨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놓을게요. 자, 혹시 주걱에 고추장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닦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재료를 담기 전에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단을 먼저 썰지는 않아요. 그릇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지단을 썰거든요.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세요. 밥이 잘 아까 익었으면 자, 얘네들도 한쪽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밥부터 담아서 아까 조금 털어놔서 밥이 잘 됐어요. 자, 이렇게 밑에 누른 게 없게 그 다음에 질지 않게 시간 잘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냄비에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시험장 가면 화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냄비만은 조금 내가 쓰던 냄비를 써야지 조금 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밥을 잘 털어서 담아주세요. 모든 밥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밥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양이 좀 많이 나와야 되세요. 내가 양이 적게 나와 그러면은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짝 손에 물을 묻히신 다음에 밥알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밥이 잘 됐어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선은 위쪽은 조금 평평하게 아래쪽은 조금 보일 수 있게 내 몸이 돌아가지 않고 그릇을 돌려가면서 담아주세요. 모든 재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밥을 먼저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밥을 담았으면 흰색인 재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흰색인 게 도라지, 청포묵, 흰자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선 3개를 먼저 밥 위에 올려놓고 시작을 해요. 자, 5cm 길이로 먼저 재단 옆에 해주시고요. 흰자는 예쁜 쪽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뚝뚝 칼을 밀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썬다 생각하시면서 뚝뚝 썰어주세요. 자꾸 들러붙어요. 그러면 칼에 물기를 묻혀주신 다음에 써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조금 길게 썰었거든요. 그래서 양옆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5cm로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선은 흰색부터 올릴게요. 흰색부터. 자, 양 끝에 밥이 1cm 정도 보일 수 있게 여기 끝이 1cm 정도 보일 수 있게 담아주시고요. 하얀색인 청포묵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도라지 담으실 때는 밥이 끝에가 1cm가 남도록 해주시고요. 도라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럼 못생긴 애들 안 써도 되겠네요.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노란 지단을 썰어서 올릴게요. 지단은 마주보고 놓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5cm가 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5cm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쁜 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좀 잡아주세요. 자, 갖고 오시고 마주보게 놓을게요. 이렇게 지단 마주보게 놔주시고요. 지단과 마주보게 호박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2가지 재료만 남았어요. 우선은 되게 이쁘게 담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선 대충 담으세요. 시간을 보시고선 더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하나하나 이쁘게 담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2군데 공간이 남았을 거예요. 자, 이쪽에 고기, 자, 반대쪽에 고사리. 고사리도 오늘 양이 많으니까 예쁜 것만 좀 올려주셔도 되겠죠. 양이 없어요. 그럼 다 쓰셔야 되는데 예쁜 것만 오늘 모아서 모든 재료 양이 비슷하게 보시면서 더 잡아주시는 거예요. 흰자 조금 더 앞으로 나와. 그리고 호박 조금 적어 보이네. 그러면 호박 더 올려주시고요. 지단 너무 흐트러졌어. 조금 올라와. 자, 도라지 조금 적어 보이네. 그럼 조금 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고추장으로 섞어서 가려줄 거니까요. 고추장을 이때 다시 한번 섞어 주신 다음에요. 가운데다가 수북하게 담아주세요. 고추장이 여기저기 흐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저는 조금 고추장이 삐져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살짝 남은 호박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가려줄게요. 시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마 잘 부셔서 이렇게 부셔갖고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얘네들 크면 안 드세요. 만약에 안 부서졌어 그럼 짜게 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해서 다시 가운데다가 조금만 올리시면 되세요. 다시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끝이. 그래서 비빔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그렇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밥만 잘 하시면 되세요. 자, 이것으로 비빔밥은 마무리할 거고요. 자, 이렇게 담아서 끝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